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기흥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조진식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부분들이 좀 아름답게 잘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런 형태로 풀려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동량끼리 계산하니까 x 플러스 3y 해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 1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을 A, 다음 전개식을 좀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하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두 분 이게 합차공식 형태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에는 A 더하기 B를 좀 곱하기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A 세제곱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 A제곱 B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 4A 되거든요. 4A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세제곱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 플러스 2B에다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2B 이렇게 처리된 거였고 그 다음에 2B제곱인 4B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건 뭐 공식 형태가 되는 거죠. A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B니까 8B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두 식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요. A 세제곱 부분들은 2A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A제곱 B 부분들하고 마이너스 4AB 세제곱 부분들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계산해서 4B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되는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면 돼 마이너스 4AB 4B 어휴 답 찾기가 힘드네요. 4번이 좀 답이 되는가요? 4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서로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을 좀 해주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이제 곱셈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전개식 부분들이니까 평상시에 곱셈 공식 관련 부분들 연습 좀 잘 해두면 무리 없이 또 식정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2차 함수하고 뭐 x축하고 관계면 y에다가 0 써서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m인 이퀄 0 이렇게 2차 방정식 내용으로 가면 되겠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과 관련된 얘기니까 근을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2m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근이 없으니까 흑은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n값은 이항시키면서 나누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3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는 y에다 0 써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만나는 개수 자체는 뭐 2차 방정식이 근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좀 y 이렇게 같습니다. 라고 해서 2k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마이너스 3k에서 식을 좀 다시 재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항시키니까 2k 플러스 3x 처리하면 되겠고 플러스 3k에서 0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 근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판별식을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곱 빼기에다가 그러면 어디 되는가요? 4, 2, 8에다가 3, 8, 24K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0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4K 제곱이 되겠고 4, 3, 12K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얘기니까 어이쿠 그럼 가운데서 좀 부분 바뀌는 거니까 2K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K 값이 2분의 3에서 깔끔하게 풀이가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일단 뭐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새로운 2차 방식을 만들고 한 점이니까 뭐 근이 하나다 이렇게 해석해가는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두 복소수 주어질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들은 요 짝을 좀 잘 지으면 되죠. 이렇게 알파 공통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처리 그냥 대입하는 건 너무 힘들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 두 개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뭐 공통이 없는 건가요? 알파 바 공통에다가 이렇게 처리해 드는데 이건 뭐 베타 공통인가요? 베타 공통이군요. 베타 공통의 알파바 베타바. 아이고 이게 한참 안 보이면 안 되는데 그죠? 베타 공통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 부분들이 이제 공통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켈복수 이런 개념으로 좀 식을 바꿔갈 수 있죠. 우리가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좀 미리 구하게 되면 더하게 해주니까 6 플러스 2i를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6 플러스 2i에다가 6 마이너스 2i 형태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이건 36 플러스 4에서 계산 결과 4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좀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대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대입하면 이 부분들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3 플러스 i하고 3 마이너스 i를 좀 곱하게 가면 유리화겸 통분이 되는 거죠. a에 3 마이너스 i, b에다가 3 플러스 i라는 형태로 곱하기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0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3배의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b 마이너스 ai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6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배의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뭐 10을 오른쪽에 곱하면 6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b 마이너스 a는 이퀄 마이너스 10입니다라고 해서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20 처리되겠고 a 마이너스 b는 그러면 10이 되는가요? 그래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 그러면 이제 a 값이 15가 되겠고 2a가 30 이렇게 쳐야 되죠. a 값 15가 되겠고 15니까 b 값은 뭐 5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a, b를 좀 곱하기 해달라. 5, 25 이렇게 되니까 75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일단 뭐 복소수 연산해가는 유리화 겸 통분해가는 그런 절차 좀 살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정리한 결과가 뒤에 오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소수 상등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은 뭐 간단한 이론 적용해가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k, 6에서 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3하고 2x 플러스 a하고 같다라고 놓고 풀이 시작해서 그러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여기 이제 6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해서 왜냐면 접한다고 했으니 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만나는 좌표 자체가 x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그 값이 지금 k라고 돼 있죠. k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3 이 부분들이 9가 돼야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a 값은 그러면 12입니다라고 해서 a 값까지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a하고 k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정답은 뭐 9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풀이가 됐나요?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근을 갖는데 그 값이 뭐 이렇게 x좌표가 되는 거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접한다는 것은 이제 중근 갖는 부분들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들 도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석 약간의 해석을 좀 가미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됐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요걸 이제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이런 사실을 좀 알면 되죠. 물론 c값이 0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매우 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이걸 좀 최고차에서 1로 만들어야 되니까 6으로 나눠서 그러면 2분의 1 x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b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뭐 곱하기 좀 해달라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나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좀 안 돼 있다면 그러면 뭐 문제를 못 푼 거 이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두 근의 합 문제에서 2분의 3 그다음에 두 근의 곱 그다음에 2분의 6 이렇게 되니까 3 이렇게 좀 구해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근으로 하는데 이 두 근을 좀 합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계산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계산 결과가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 그다음에 알파 베타 분의 1 여기 이제 b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 값을 좀 구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론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좀 더 편리한데 돼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침착하게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a, b, c, d 값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러니까요. 알겠습니다. 3차 항부분도 이것밖에 없죠. 뭐 보자마자 a 값은 1입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x에다가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쭉 다 0이 돼가는 거니까 1 대입해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죠? 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결과가 맨 마지막에 d입니다. 이렇게 해서 d 값을 구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 2를 대입해주면 8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8에다가 1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근데 뭐 여전히 여기까지는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되니까 c 플러스 d 이렇게 처리돼서 4를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c 값은 뭐 7입니다. 결과 좀 얻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x에다가 이제는 뭐 3을 좀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27에 30 이렇게 처리 되는 거예요. 와, 30 이렇게 처리 되는데 앞에 부분은 여전히 0이고요.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2 되니까 2b.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대입했으니까 2c, 그러면 27이 14. 그 다음에 d는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b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가요? 18을 빼는 거니까 12 이렇게 쳐야 되니까 b 값은 6입니다라고 해서 또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런 값들 이제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17, 18 이렇게 되는가요? 1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항등식이다라고 돼 있을 때 주어진 식을 뭐 전부 다 전개해서 계시비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식의 특징들을 살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효율적인 풀이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값,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또 허근을 갖더라. 2차 방정식이 실근, 허근 이런 부분은 판별식들을 열심히 연습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4 제곱하면 16 빼기 2배의 a-3 이렇게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아니 2를 약분하면 쓰면 될까요? 8 마이너스 a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1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돼서 정수 a의 최대값 이렇게 처리하니까 뭐 이거는 1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허근 같다. 역시 또 4분의 d 처리해주면 되고 1 빼기 2b 더하기 3 이 부분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2b는 이항시켜서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니까 b 값은 2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최소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정수 최소값은 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둘 뭐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정답 1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뭐 2차 방정식이 실근, 2차 방정식이 허근 이런 부분들 뭐 판별식 D 학습되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부분들의 최대값, 최소값 좀 불편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식을 보게 되면 요거 전개해서 쓰기 뭐하니까 2x 플러스 2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의 똑같은 모양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플러스 2를 좀 만들면 되죠. 마이너스 2를 좀 해준 부분이 바깥으로 이제 마이너스하고 곱하기해서 나가게 되면 얼마가 플러스 8이 되는가요? 플러스 8에다가 요거 좀 계산해서 플러스 6입니다라고 해서 식을 좀 변형해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 부분들 이렇게 좀 나가서 요 계산해가지고 부분들 여기를 좀 처리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똑같은 모양을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러면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거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좀 t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치환하게 되면 이제 범위를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신경을 좀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x가 1에서 최소값이 꼭 시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그래프 이만큼 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큰 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결과가 그럼 이제 5가 되는 건가요? 해서 범위를 좀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 상수에서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죠? 치환해서 이제 y라는 것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t 값의 범위가 우리가 좀 열심히 이렇게 구한 거죠. 1부터 5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2차 함수 이렇게 처리해서 이번에 저 꼭지점 좌표 역시 t 값은 2 이렇게 쳐야 되는데 1부터 5까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에서 최대 그 다음에 2에서 최소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를 집어넣으면 5, 25, 5, 4, 20 그러니까 5에다가 11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요.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해서 최대값, 최소값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한다면
문제는 뭐 13입니다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뭐 2번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주어진 식이 이제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아니라 조금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어이구, 이 오른 좌측에 있는 식을 뭐 전개해서 처리하기가 불편한 거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준 부분들, 여기 좀 신경 써야 되겠죠. 만들어서 똑같은 모양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모양 만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살펴갈 수 있는데, 치환하면 이제 범위가 바뀌는 거죠. x 범위에 따라서 t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t 값 범위를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 이 구해간 최대 최소가 다시 이제 t 값 범위 형태, 이렇게 이쪽에 이제 기본 범위 형태로 등장한다는 사실들. 조금 이제 불편한 까탈스러운 점이 좀 가미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해 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의 12제곱, 어이구, 차수가 큰데요.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자연수로 열심히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주어진 식은 2의 6제곱 플러스 1, 2의 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2의 6제곱이면 4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2의 6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4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4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 마이너스 1, 4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로 좀 살펴갈 수가 있겠죠. 여기는 5에다가 여기는 13이 되는 거예요.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1 그러면 3 곱하기 7 해서 최대한 좀 소인수분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0과 24니까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15를 곱하기해서 만들 수가 있죠. 15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21, 9, 뭐 안 되죠. 그럼 두 개의 숫자가 먼저 만들어져 있겠고, 이때 두 수의 좀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정답 28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처리됐나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주어진 부분들 열심히 인수분해 가지고 소인수분해 한다는 사실들, 그냥 뭐 2의 12제곱 빼기를 해서 큰 숫자 만들어 가지고 소인수분해하는 건 매우 불편한 거니까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소인수분해 가는 부분들이 핵심이니까요. 이런 내용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센과 기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과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전개를 좀 한번 해줘야 되겠죠.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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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뭐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a, b, b, c, c에 더하기니까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x, 그 다음에는 뭐 a, b, b, c, c, a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좀 그럴싸했나요? 두 군의 뭐 합 부분들을 보면 3분의 2가 되는데, 3분의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이 좀 6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럼 3분의 a, b, b, c, c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4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좀 이따 하고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 다음 주어진 식도 역시 열심히 전개했을 때 하게 되면 이제 뭐 3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엔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x가 되겠고, 그 다음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되는 식이 되겠죠. 이때 이제 두 군의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최종적으로는 3분의 1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a, b, b, c, c의 이렇게 곱셈 공식의 활용식이 학습이 됐냐 점검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곳에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이렇게 좀 3되니까 9가 되는가요? 그럼 8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플러스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럼 27에다가 38, 2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좀 잘 전개해서 정리해가는 부분들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제 차분하게 좀 대처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든 식이 다 이렇게 곱셈 공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차분하게 대응해가면 되겠습니다. x 8제곱인가요? 이걸 x-3으로 나눌 때 몫을 이렇게 됐을 때 qx를 또 나누는데요. 나머지 정리 조금 헷갈리면 이제 식을 좀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때는 뭐 x에다가 3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 있고, 3의 8제곱 이런 형태로 좀 나오면 되죠. 해서 가볍게 처리되는데, 이 qx를 좀 나눠야 된다면 이 부분들은 x 8제곱 빼기 3의 8제곱을 x-3qx 이렇게 놓고요. 요걸 또 인수분해야 되는데요. x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백인데 4제곱은 또 제곱으로 가면 되죠. x 3제곱. 그럼 백인 또 이제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를 좀 열심히 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약분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q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q3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다 좀 열심히 좀 3을 대입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3 4제곱 또 곱하기 2 곱하기 3제곱 또 곱하기 여기다 좀 3을 대입하니까 6 이렇게 2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런 모양의 형태가 좀 답이 되가는데 이걸 좀 또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2 이렇게 곱하기 했으니까 2의 세제곱에다가 3의 4제곱, 6제곱, 7제곱 되는 거예요. 3의 7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이 부분이 Q3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했나요? 2의 세제곱, 3의 7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5번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그럴싸한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뭐 나머지 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항시켜서 주어진 식의 뜻 파악이 됐는데 Q3을 구하려면 좀 3을 대입 여기서 그냥 대입해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Q3을 못 구해 가는 거니까 인수분해에서 약분해 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니까요.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들 어떤 이론이 좀 담겨 있는지 조금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 높이가 8인 원뿔이 있습니다. 밑면의 넓이가 바뀌거든요. 와, 그다음에 높이는 또 이만큼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피 자체는 3분의 1, 여기가 16파인가요? 16파이. 그 다음에 높이가 8 이렇게 애초에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부피는 3분의 1 여기가 파이만큼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파이는 공통이니까요. 16 파이만큼씩 줄어들 거죠. 마이너스 t 파이 이렇게 좀 써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8 플러스 2t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식을 써서 새로운 부피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부피가 되겠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부피가 이제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죠. 이곳에서 이 공통까지로 해서 3분의 2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4 플러스 t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원뿔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밑면의 넓이를 a라고 했고 처음 부피하고 최대 부피 차 이거 다양하게 많이 구하는데요. 일단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2참수가 돼가는 거니까요. 계수는 뭐 그 뒤에 보면 마이너스 t 제곱에다가 그러면은 16, 12t에다가 6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6에서 최대가 되겠다.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가 될 때 밑면의 넓이, 요게 밑면의 넓이잖아요. 6을 좀 이렇게 대입해 주면 이제 a라는 것은 이제 10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처음 부피와 최대 부피 차, 이것도 구했어야 되는데요. 그럼 3분의 68이 48에다가 8, 이렇게 되니까 128파에 이게 이제 처음 부피가 됐고, 최대 부피는 또 여기다 6을 좀 대입해야 되잖아요. 6을 좀 대입해 주면은 3분의 10이고 여기도 10 이렇게 되니까 100이 되네요. 그럼 200파 이렇게 처리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됐을 때 문제에서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를 좀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에서 3분의 200에서 128을 좀 빼면 되죠. 그러면 이제 72파 이렇게 이거 약분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2, 6에다가 6, 4 3, 40 이렇게 24파이가 되는 거예요. 24파이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를 좀 이렇게 또 더하게달라 이런 얘기 되면 뭐 34파이에다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질문 아주 재미있게 했는데요. 일단은 또 이렇게 뭐 길이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또 넓이 자체가 늘어나서 넓이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표현들 또 여기는 또 높이 넓이 자체가 줄어들고 길이 자체가 좀 늘어나는 아주 재미난 표현의 소식이 나왔네요. 이렇게 좀 문제에 주어진 정보에 맞춰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 좀 해주면 되겠고 뭐 큰 틀에서 뭐 이렇게 이참수식 만들어서 최대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그에 좀 맞춰서 하나하나의 값을 좀 처리해가면 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상수항이 0인 2차식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야 되겠군요. fx는 2x-1 이곳에다가 이제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새로운 식이 큰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식. 그러니까 fx는 a 제곱점 모르는 거고 알파 베타를 근로하는 방정식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니까 이걸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2x 마이너스를 해서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수항이 좀 0이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인 골체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fx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f 곱하기 곱하기 할까요? f3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9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3을 좀 대입해주면 9, 27, 6,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 대입하니까 6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계산하기.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에다가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3에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3으로 좀 약분이 되겠죠. 3, 8이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3분의 15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3분의 7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뒷부분들 일단은 뭐 이렇게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살펴서 함수식을 세워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상수항이 여기다라는 그런 정보에서 A값 구해가는 약간 좀 정보 주어지는 부분들이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효율적으로 좀 풀어가는 방법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꼼꼼하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눴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2x 플러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또 다시 나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복잡해지면 식을 열심히 좀 쓰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qx를 써야 되는데 qx 자리를 또 다시 x 마이너스로 나누면 새로운 뭐 몫이 생기겠죠. 뭐 kx 이렇게 쓸까요? 몫이 이렇게 좀 생겼다고 치면 되겠고 이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쓰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는데 요거 인수분해한 부분들이 요거 두 개하고 연관성이 있죠. 뭐 요걸 좀 전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kx 이렇게 좀 전개해주면 되죠. 이게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를 나눈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요 부분들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RX라고 해서 처리해가는 내용. 정리만 좀 찾으면 되겠습니다. RX 이렇게 처리된 부서 정리를 좀 이렇게 좀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2도 구라고 했네요. 2를 좀 대입해주면 아이고 0인데요. 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나요? 논술형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일단 나머지 정리 문제들은 문제에 충실하게 식을 좀 써가는 부분들 지금 제 몫을 다시 나누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한 형태로 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이쿠 상당히 복잡한 식을 만들었네요. 이때 이제 AB 값을 열심히 좀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Z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되는데 요건 뭐 유리화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 과정 거쳐서 마이너스 i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Z분의 1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이게 i를 좀 곱하게 하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i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i 그 다음에 2i 제곱 그 다음에 3i 세제곱 뭐 이런 형태로 쭉 된 거죠. 30i 30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나왔다라고 봐가면 되겠습니다. i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i 플러스 4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쭉 가겠고 47이 28 그러니까 29i에다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좀 쳐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여기 4개씩 좀 이렇게 끊어서 갈 건데 어떤 이제 4개씩 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이걸 좀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47이 7번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9i 마이너스 30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이제 거의 좀 끝나가나요? 27이 14에다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고 마이너스 14에다가 그러면 15i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이게 뭐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뭐 ab 값을 a 플러스 b에서 ab 값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a 값은 뭐 마이너스 16, b 값은 15입니다라고 답해가는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이게 처음에서부터 뭐 Z를 주어진 식에 뭐 이렇게 대입하겠다. 그럼 애초부터 역수를 할 걸 그러나요? 이게 좀 주어서 구해가지고 역수해서 구했는데, 그런 역수로 해서 그냥 i를 이렇게 구했어도 되는군요. 그런 부분들을 뭐 제곱, 세제곱 해갔다는 얘기니까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살펴간 부분들이 첫 번째로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물론 이제 과정이 좀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주면 되겠고, 네 번마다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규칙성 가진 부분들을 보아서 이제 읽구에 처리간 부분들, 그리고 뒤에 나머지 부분 남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연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일단 뭐 실근을 갖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뭐 판별식을 좀 살펴서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a 제곱은 좀 소거가 되고요. 6a에서 3a에다가 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 값이 1보다 큰 곳에서 풀어야 되겠다. 범위를 좀 구해야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알파 베타 빼기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근거 계시 관계도 열심히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이 좀 열심히 쓰면 되겠고, 빼기 2배의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뭐 2a 플러스 6 이렇게 쓰면 되나요? 6에서 써주면 되겠고, 플러스 4에서 최종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에다가 3a 마이너스 4a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저 마이너스 a 처리가 되겠고, 12 사라지고 플러스 4에서 좀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이제 최소값을 열심히 구하면 되는데,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쓱 그려가게 되면 꼭지점에 a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한 변역이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쿠 역시 구해놓길 잘했군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다 라고 해서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 주면은 최소값 얼마가 되겠죠? 4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소값 에서 4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자,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문제 살펴보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당연히 해서 이제 거기서 범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들 열심히 전개해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뭐 방정식에서 뭐 근거 계수의 관계에서 대표가지고 식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근데 이게 뭐 중간에 이제 판별식을 안 해놓으면 a 값에 제한 변액이 없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시점 좌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일이 되게 되면 정답이 안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지만 꼼꼼하게 해야 될 항목들 잘 점검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기운고시오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1부터 3 주어져 있을 때 이 참수의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또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불편한데요. 꼭 시점 좌표가 좀 묘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될 때 꼭지점 좌표가 지금 x는 a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한 변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열심히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 변역이 1,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즉 a 값이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뭐 x가 1에서 좀 가져가니까 1을 좀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결과, 이게 이제 최소값인데 이게 지금 4라고 되어 있는 거죠. b 값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또 다시 2a 플러스 b를 구해야 되죠. 2a 플러스 b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에다 4a b를 좀 대입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그 이차함수가 되겠고, 뭐 a 값이 그럼 2에서 되는 거니까, 근데 a가 지금 1보다 작을 때니까 1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1을 여기다 좀 대입시킬까요? 이렇게 좀 대입을 시킬 때 그러면 1을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해주면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대입하면 7에다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 해서 최대값이 6이다라고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변역이 a 값이 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제한 변역이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값은 a에서 같겠죠. 근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최소값이 그럼 b가 나오는데 이 값이 4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2a 플러스 b 이걸 값을 구해야 되는데, b 값은 4가 돼 있고 a 값은 가장 클 때 3이 되어가니까 6에다가 10 해서 최대값은 1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한 변역이 1, 3 이렇게 되면, 즉 a 값이 3보다 큰 이런 경우를 좀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게 되면 3이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a 제곱 마이너스 6a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 결과가 4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럼 뭐 b 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또 2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 2차함수였는데 뭐 a 값이 뭐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근데 3보다 크다 풀어가니까 4에서 좀 최대가 되는 내용.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와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6 마이너스 5에서 1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값들을 좀 구해갔는데 6이냐 10이냐 11 이렇게 되면 최종 답은 뭐 11이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 하하하. 논수령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대칭 축에 이제 문자를 줘가지고 제한변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큰 틀에서 이렇게 범위를 좀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키포인트죠. 범위를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풀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 부분들이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 좀 많이 하고 침착하게 좀 대응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범위 좀 나눠서 풀어야 되고 좀 시간도 지금 많이 걸리는 또 연산 연습도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는데요. 어쨌든 뭐 설명 좀 잘 이해돼서 학습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그런 좋은 문제들 많이 있었는데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기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